반갑습니다. 영화 레토의 빅토르 최역을 맡은 배우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영화 보시고 나서 소감이나 배우분한테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바로 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디 계죠? 유태호 씨, 네. 유태호 씨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네. 우리는 왜 온 거니? 비토르체를 피터스버그에서 그때 벌써 10년 전에 저기 샀고 테이프를 샀고 그런데 그러셨어요? 목소리는 안 좋더라고요. 근데 호수가 있는 그 호수력이 있더라고. 네. 그럼 거기서 무덤도 찾아갔었어요. 네. 근데 러시아 말은 유태호 선생은 어디서 그렇게 잘 배우고 어떻게 목소리는 역시 그 비토르체 비슷한 그 허스키 비슷한 호소력이 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네. 우리 딸은 러시아 문학을 공부했는데 오늘 같이 오던 게 유감이네요. 네. 유태호 선생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굉장히 마음이 허망하고 허무해요. 네. 그때 그 세계 정세나 러시아 그 당시에 그 사태를 굉장히 허무하고 청년들이 돌파구를 못 찾아서 그럴 때겠죠. 네. 잘은 모르지만 네. 그래서 마음이 지금 아프고 무겁네요. 네. 근데 주인공을 보니까 웃음이 활짝 나면서 영웅입니다. 어떻게 러시아와 노래 잘했는지 우선 그 얘기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승전할게요. 네. 뭐 뚜렷한 감흥은 없지만 그런데도 가슴에 참 깊은 요새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네. 그때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돌파구 없고 그 술, 담배, 예. 마리화나 가슴이 아프고 매콤한 따뜻한 것을 질문해 느낌 있어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일단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작업 들어가기 전부터 감독님이 이 영화가 더빙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애초부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어를 물론 현장에서도 촬영했을 때 러시아어로 동료 배우들이랑 같이 이제 감정 교감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러시아어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현장에서. 대신에 나중에 이제 이게 러시아 관객들 위해서 만드는 영화니까요. 빅토르 최의 그 특유의 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대사 칠 때 대역 목소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노래 불렀을 때도 현장에서는 직접 불렀는데 나중에 또 그 목소리 노래 부르는 대역 목소리가 한 분 더 있었어요. 그래서 빅토르 최라는 인물을 그냥 이렇게 셋이서 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레토 이거 러시아어예요? 네, 여름이라는 여름. 말이에요. 레티아 그러지 않나? 리에타. 리에타. 예, 리에타. Thank you. 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위에 분. 네, 안녕하세요. 전 GV에서 질문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빅토르 최라는 인물이 우선 저는 예전에 그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혈액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알게 됐고 짧게 이렇게 빅토르 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었는데 네. 배우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이 영화를 주연을 맡아서 하시게 된 게 어떤 계기나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였는지 그렇게 영화 출연하신 계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가지고 지난 5월달에 영화제 갔다 오기 전까지는 무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선택의 여지 없는 자리였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뭐 어떤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캐스팅 됐으니까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페이를 받고 나서 가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단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제독교포거든요. 네, 부모가 아버지는 광부였었고요,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노동층에서 유럽의 노동층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이에요. 일단은 교포이다가 보니까 공부하는 시절 때 비슷한 그런 한국 그 동포 중에서 연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라는
그런 사람들 좀 뒷조사하고 좀 찾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도 너무 저하고 이미지가 달라가지고, 특별히 그 어렸을 때 제가 좀 통통했었던 체질이었었기 때문에 그 빅토르체도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큰 한 5cm 더 크고요. 그리고 날씬하고 좀 더 막 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친구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 감독 친구인데 루슬란 박 감독님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냥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러시아에서 유명한 감독님이 빅토르체의 뭐 어린 시절 때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아는 후배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해서 저도 알았다고 그냥 아는 후배가 있으면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는데, 일주일 뒤에 저도 뭐 어떤 생각 좀 바뀌어가지고 제 셀카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셀카 이후에 영상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치는 모습을 좀 느낌만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그 셀프를 찍고 보내고 나서 또 일주일 뒤에 저기 초대 받았어요. 모스크바로 와서 오디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제 좀 감이 달랐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비싼 비밀표를 보내서 네, 그때는 또 러시아 처음 가본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 오디션 보고 나서 한 열일 뒤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네, 2000대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 하라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엄청 좋다는 뜻이에요. 러시아어.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너무 인상적으로 잘 봤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도 너무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예. 노래들도 그렇고 특히 노래 가사들이 되게 와닿는 게 많아가지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억이 나는 게 김서림 트램창에 손가락으로 욕을 몇 마디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가장 좋았던 노래가 어떤 거였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배우님도 그게 조사하는 동안에 이제 작업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그 살짝 이제 러시아어를 읽기 시작했고, 이제 발음을 맞춰야 되니 입 모양을 맞춰야 되니까 좀 글자를 좀 쓰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러시아어로 이거 유튜브를 다 쳤거든요. 근데 그 곡 이름이 뭐의 나스트라 예니에라고, 나의 분위기 아니면 나의 기분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어로 쳐서 넣어버리니까 옛날 진짜 그런 아파트 공연 있잖아요. 이 장면에 그런 실제로 아파트 공연을 녹음해놓은 그런 파일들이 다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터뷰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그래서 그 마요나스트라 예니에가 정말 안 좋은 퀄리티로 녹음되는 그런 한 곡이 있는데, 그게 그 너무 로하고 너무 퀄리티도 안 좋은데 그 안에서 막 풍어나는 그 목소리 느낌이 진짜 처음에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났거든요. 너무 슬퍼가지고. 내용도 뭔지 모르는데 그때는 전 그냥 노래만 듣고 그 가사 내용을 못 들었는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멜랑콜리한 거를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도 해석했고 그런 식으로 연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 곡하고 마지막 곡 나무, 트리 너무 좋아요. 네, 뭐 있는가 보죠. 저도 그냥 손님으로 가서 일만 하고 왔다 갔다 했었던 상황이라서 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파고 들어가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이해하게 되면 제가 이제 솔직한 편이라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관한 의견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못 내게 제가 일부러 조사 안 한 거예요. 단지 그 전 영화 스튜던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감독님이 연출하신, 그런 전주영화제도 오셨고요. 영화를 가지고 지금 IPTV에서도 볼 수 있는데, 좀 그런 동성관계와 그런 믿음, 종교에 관한 그런 얘기하고 나라의 그 학교 시스템에 관한 비판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많은 추측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모스크바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극단 안에서 좀
유명한 뭐 셰익스피어 극인가 옛날에 뭐 유명한 극들을 올리는데 재해석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많이 그 안에다가 뒷배경으로 넣어버려가지고 그런 면 때문에 나라에서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택고금인 상태인지 지금 1년 반이 넘었고요. 촬영 한 5일, 4일인가 5일 남긴 상태에서 가택고금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뭐 다 마치고 나서 영화제까지 갔다 왔는데 아직도 한 번도 작별 인사도 못 나눈 상태예요 지금. 안타깝네요. 예.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생겨서. 네. 네, 하여튼 배우님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 영화에 스카웃돼서 갔으면 독일어 굉장히 잘하시죠? 몇 살 때부터 살았어요? 저 태어났고요. 예, 21살까지 살았어요. 와우. 도거가 거의 모국어인 수준이죠. 독일 영화에 스카웃되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하고 있는데 네. 배우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네. 그냥 연기야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내 네. 걸음걸이 하나, 숨 쉬는 거 하나, 말투 하나 바꿔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느낀 게 이 배우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또 언어까지 배우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디시는지 아니면 그 과정조차 즐기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연기가 좋아가지고 무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좋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02년에 공부를 시작했고 2004년 여름에 마쳤고요.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미국하고 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단편 영화 찍고 친구들이랑 뭐 연극을 올리고 한참 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제가 독일에서 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한 6개월, 9개월 정도 있다가 뭐가 안 되니까 그냥 혼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맨 쇼도 저기 베를린에 그 연극을 하나 올렸고요. 일주일 동안만 했지만 그냥 혼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뭐 경험을 쌓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진짜 심할 때는 그냥 삐에로 분장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공연했고요. 네. 그런데 그냥 갈증 때문에 계속 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흔히 좋아하는 철학가 앨런 워츠라는 철학가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기분을 좋아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룻밤에 꿈을 꾸면 그럼 그 꿈 안에서 한 인생을 산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맘대로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못 이루어지는 거를 다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 꿈 안에서. 그런데 그것도 다음날 밤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밤도 그렇게 하면 식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위험 요소인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요소를 하나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스릴 줄 수 있는 그 꿈 안에서 안전한 거니까 꿈이니까 뭐 하나씩 넣기 시작하면 그게 쭉 점점 더해지고 나중에 한 2주 지나면 한 인생을 한 14번 살았다고 상상을 하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조그만 요소들. 그러다가 보면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제일 재밌다고. 왜냐면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된다고. 단지 어떤 목적인가 어떤 비전 가지고 사는 게 그걸 향해 사는 게 재밌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 성과 때문에 사는 거 아니지만 그 성과를 이루길 위해서 그 노력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저도 15년 동안 안 됐는데 늘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영화도 다 마무리 질 수 있는지 못 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건 그냥 운인 것 같아요. 그건 뭐 계산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분 질문에서 어느 정도 답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영화에서 보면은 그 밑에 주인공 비토르체가 나는 관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공연을 하고 싶진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이나 명성이나 네. 이런 거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인물인 것 같은데 네. 배우나
예술가도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어떤 큰 돈이나 뭐 명성을 얻기가 어려운 게 예술을 네.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성공에 네, 대한 뭐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 안에서 성공에 관한 개념이 무엇인가에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그게 돈 때문에 성적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경험을 남기는 게 그럴 수 있는데 저의 같은 심리는 좀 단순한 면이 있는데 제 유럽인 뒷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문화가 어떤 산업화돼 가지고 기름이 생겨서 그 기름 때문에 촛불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한 700년, 600년에 영국에서 내부에서 그 전에는 야외 극장에서 연극을 했는데 내부에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나중에 역사가 더 발전돼가지고 필름이 생겼고 그래서 저의 직업에 관한 그런 긍정적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할까? 긍정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스타쉽인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춰서 그냥 단순한 불빛을 벽에다가 비치는 걸 사람에 관한 아이콘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시절에 안 살았어도 저는 그냥 어디 말 뒤에 그냥 차에 타가지고 그냥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거기에서 한 공연하고 또 가고 또 한 공연 집시애 같은 그런 생활이죠. 그게 전 그게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가 연기 시작해야 되겠다 했었던 게 제 상상 안에서 70살 돼도 할 수 있느냐라는 상상을 먼저 해봤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항상 뭐 취미인가 뭐 혼자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했어요. 항상 나는 7, 80살 돼도 연기자겠구나. 단지 뭐 알바하면서 연기자를 하겠지. 그래서 전 그게 유명해지는 게 그게 그냥 운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 오랫동안 버티면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뉴욕의 어떤 제 선생님이 정말 전설적인 선생님이에요. 알파치노와 말론 브란도까지 했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88살인데요. 그냥 들어와서 look around you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발레 추셨던 할머니였었거든요. look around you 하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3%만 남는다 나중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버티는 게임인 것 같아요. 한 종목이 그게 연기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버티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냥 때려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성과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해서 즐거워서 성공했다는 게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 뭐 좋다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과를 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 힘들어도 그때 항상 즐겼어요. 그냥. 오늘 너무 많은 질문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상영이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한 12시 반인가? 12시 50분 상영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극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흑백 영화 거기다가 또 러시아 흑백 영화 보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다른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 아니에요? 좀 청춘 얘기도 하면서도 힙스터 컷도 들어가 있고 막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고요.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